우리는 종종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사과 로고가 박힌 견고한 생태계 안에서 그 믿음은 거의 진리에 가깝죠. 완벽한 조형미, 모든 것이 계산된 듯한 매끄러운 연동성. 마치 책상 위에 놓인 하나의 작품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미학적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작품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손가락의 각도를, 손목의 높이를, 이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적응을 선택하죠. 하지만 만약 그 순정이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형태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과 촉감을 외면한다면 어떨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이 사용이라는 본질을 앞서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내가 경배하고 있는 우상인지.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순정이 가장 완벽한 정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배신 섞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 끝이 기억하는 과거의 편안함, 그리고 생태계 밖에서 찾은 의외의 해답. 미학은 잠시 뒤로 하고 편의성이라는 가장 솔직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할 때 이런 애플의 순정 키보드는 미적으로 상당히 예쁘고 애플스럽죠. 근데 이 키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용자들이 은근 많이 없거든요. 충성심 강한 애플 소비자도 멀리하는 애플의 매직 키보드 터치 ID 모델과 그 이전 세대의 명기 매직 키보드, 그리고 매직 키보드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로지텍의 MX 키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애플 키보드의 정식 명칭은 매직 키보드 터치 아이디예요. 몇 세대 몇 세대로 나누는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세대로 나누지 않더라고요. 사실상 2024년에 출시한 4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예쁜 키보드인데 애플 고객에게 외면받는 건 바로 타건감 때문이에요.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기계식 스위치가 아니라 랩탑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위식 방식이고 이걸 펜터그래프 방식이라고 불러요. 키 트래블이 약 1mm 되다 보니 액추에이션 지점과 바닥 사이의 간격, 즉 오버 트래블이 매우 짧아요. 그런데 이건 일반 랩탑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짧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키를 누르는 순간 거의 즉시 바닥에 손가락이 닿게 돼요. 키보드 자체의 프로파일이 극도로 낮고 쐐기형 디자인을 채택해서 별도의 팜레스트 없이도 손목이 바닥에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해요. 이건 맥북 팜레스트에 손을 얹고 타이핑을 하는 그 자세, 그대로의 환경을 데스크탑에서도 전달하기 위한 의도예요. 이런 부분은 맥북을 사용하는 기존 사용자는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입력이 인식되는 지점과 바닥 사이의 여유 공간이 극히 짧아서 사실상 모든 타건이 바닥까지 내려치는 타건이 돼요. 사실상 타건을 하다 보면 키보드를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테이블 위를 손끝으로 계속 두드린다는 느낌이 누적되는 거예요. 이런 1mm의 구조는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는데요. 손가락 이동거리가 짧아서 원래 맥북을 사용하던 사용자라면 적응 기간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적응이 빨라서 엄청나게 빠른 타이핑 속도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도에 대가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손가락 관절이에요. 이건 매직 키보드의 핵심 메커니즘인 힘 변이 곡선과 1mm의 극단적인 트래블에서 비롯돼요. 1mm의 키 트래블은 손가락이 키를 누르기 시작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제동거리가 극히 짧다는 걸 의미해요. 측정 데이터에 따르면 매직 키보드의 작동력은 약 60에서 62g 수준이라고 해요. 이 힘이 1mm라는 짧은 거리 내에서 감속 없이 합판 알루미늄과 충돌할 때 손가락 끝과 지골에 전달되는 물리적 충격량이 상당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딱딱한 바닥을 내려치는 느낌으로 묘사를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1시간에서 2시간 단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명료한 디지털적 피드백이 빠른 타이핑 속도라는 장점으로 이어지지만 하루 6시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이 누적된 충격량은 관절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핵심 원인이 돼요. 디자인적으로 극단적인 애플의 미니멀리즘을 완성하는 완전 평면 키캡을 사용하는데 이건 인체공학적 관점에선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요. 손가락을 키의 중앙으로 유도하는 촉각적인 표식이 없기 때문에 고속 타이핑 시 손가락이 키 중앙에서 미세하게 벗어나도 이를 보정해 줄 수 없는 물리적인 도구가 없어요. 이건 사용자가 내 손가락이 정확히 키 중앙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인지해야 되는 추가적인 인지 부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타건음은 조용한 편이지만 그 소리의 성질은 분명한 특징을 가져요.
키가 바닥에 닿는 거리가 짧고 얇은 ABS 키캡이 내부에 별도 흡입제가 없이 단단한 알루미늄 합판과 직접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틱틱 소리나 찰칵하는 계열의 타건감을 들려줘요. 근데 이전 AA 배터리 모델 대비해서 구조가 조금 정리된 덕분에 금속 울림이나 공진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터치 ID가 포함된 제품과 아닌 제품의 차이가 살짝 있는데요. 터치 ID 버전은 내부 구조나 마감이 다듬어져서 좀 더 정돈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절대적인 데시벨은 매우 낮지만 상대적으로 피치가 높은 소리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귀에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외관의 특징은 나사 체계를 최소화하고 알루미늄을 통째로 깎아서 만든 유니바디 구조를 가졌어요. 이 때문에 극도로 얇은 두께에서도 비틀림 강성을 유지하게 해줘요. 현재 매직 키보드를 가장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힘을 빼고 키를 살살 쳐야만 이 제품의 진가를 알게 되는데 그게 어렵죠. 자, 그럼 1세대 매직 키보드는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2015년도에 나온 라이트닝 충전 모델 A1655를 1세대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건 지금의 터치 ID 모델과 거의 동일한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프롤로그에서 과거의 편안함이라고 불렀던 진짜 명기는 바로 그 직전 모델이자 AA 배터리를 사용했던 애플 무선 키보드 A1314 바로 이 모델이에요. 그 전에 구시대의 유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플에서 건전지도 판매했다는 거 아세요? 과거의 애플답게 미니멀한 화이트톤 건전지 충전기예요. 그리고 AA 배터리는 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심플함 그 자체예요. 아직도 충전이 되고 사용할 정도로 강한 내구성을 가졌어요. 이 건전지를 넣는 방식 때문에 제 생각엔 키보드 사용성에서는 더 완벽한 설계였다고 생각해요. 상단부가 구조적으로 6에서 8도 사이의 타이핑 경사각을 구현해서 최근 매직 키보드가 손목을 거의 평평하게 두는 반면에 이 경사각은 팔꿈치 각도를 90도 이상 유지하고 손목은 자연스럽게 중립에 가까운 자세를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타이핑 시 손가락이 키에 접근하는 각도가 더 자연스러워서 장시간 타이핑 시 최근의 매직 키보드보다 오히려 손목과 손가락의 부담이 적어요. 이 부분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애플의 올드 유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왜 최신 제품보다 더 견고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냐면 이 상단부의 원통형 구조의 무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건전지가 들어가는 이 부분의 설계는 세시 자체의 강성을 확보하게 되고 건전지가 2개 들어가다 보니 질량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이 무게가 키보드 상단에 집중되면서 키보드는 책상 표면에 앵커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타건 시 격렬한 타이핑에도 꿈쩍하지 않아요. 이 묵직한 안정감이 키 하나하나를 누를 때의 피드백을 더 명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사용자는 체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느끼며 타이핑에 몰두하게 만들었어요. 반대로 새 매직 키보드는 가벼워서 좋지만 사용하다 보면 자꾸 밀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단순히 생각하면 AA 배터리를 넣기 위해 상단 부분을 원통형 디자인을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걸로 생각하겠지만 이건 다 의도가 된 배터리 수납, 인체공학적 경사각, 그리고 안정적인 타건을 위한 질량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단 하나의 설계로 완벽하게 해결해낸 수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다음 시리즈부터 디자인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최근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거예요. 아직도 이 A1314 모델 매직 키보드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터치 아이디가 없다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능을 다 호환하고 편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전히 유효한 키보드예요. 사실 기계식 키보드를 제외하면 매직 키보드를 대체하는 가장 첫 번째 키보드가 로지텍 MX 키스예요. 애플의 매직 키보드가 미니멀리즘과 생태계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이었다면 로지텍 MX 키스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출발을 해요. 그 철학은 명확한데요. 랩탑식 펜터그래프 구조를 공학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저소음과 장시간 타이핑에 특화시킨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MX 키스는 타건감, 정확도, 백라이트, 그리고 압도적인 멀티 디바이스 호환성으로 수많은 개발자, 기획자, 작가들에게 매직 키보드를 대체하는 키보드로 선택을 받았어요. 810g의 무게로 묵직한 안정감을 주는데요. 내부적으론 더 심혈을 기울였어요. 겉은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묵직한 금속 보강판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이 금속 플레이트는 키보드의 척추 역할을 하면서 타건 시 발생하는 모든 진동을 억제하는 댐퍼로 작동해요. A1314 매직 키보드의 장점인 키보드 상단부의 각도를 MX 키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강직한 하우징으로 어떤 격렬한 타이핑에도 꿈쩍하지 않고 못 박힌 듯한 안정감을 줘요. 이 질량은 타건감과 타건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매직 키보드의 키 트래블은 1mm지만 MX 키스는 1.8mm라는 로우 프로파일 중에서는 상당히 깊은 키 트래블을 가졌어요. 단순히 외관만 봤을 땐 비슷한 생김새의 키보드지만 전체 무게는 매직 키보드에 비해 약 3.5배, 키 트래블은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른 타건 경험을 만들어내요. MX 키스의 타건감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드럽게 저항이 올라가다가 약 1.3mm 정도에서 분명한 텍타일 범프가 한번 걸리는데 이때 우리는 감각적으로 여기서 입력이 됐구나라는 명확한 인지를 하게 돼요. 그 후 1.8mm 바닥까지는 부드럽게 감속하면서 내려가는 넉넉한 오버 트래블이 존재해요. 매직 키보드는 눌렀는지 모르게 쓱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는 느낌이라면 MX 키스는 중간에 한번 살짝 걸리고 그 다음은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멈추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잠깐만 타건을 해보면 매직 키보드가 더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장시간 타건을 해보면 확실히 MX 키스가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타건음도 매직 키보드와는 정반대인데요. 중저음에 뚝뚝거리는 소리를 내줘요. 810g의 무거운 금속 플레이트와 러버돔 조합이 핵심인데 무거운 질량이 키보드의 공진 주파수를 낮춰서 얇은 알루미늄에서 발생하는 고주파인 딸깍거리는 소음을 잡고 중저역이 강조된 뚝뚝거리는 타건감을 들려줘요. 실제 사용자들도 매직 키보드보다 더 낮게 깔리는 소리가 주변의 소음 피해도 주지 않고 타건의 구분감을 더 명확하게 해줘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키캡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건 호불호가 있어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스페리컬 디시드 방식의 키캡이에요. 이건 70년대에서 80년대의 타자기를 랩탑식으로 재해석한 건데 키캡의 중앙이 오목하게 파여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손가락을 얹으면 자동으로 키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뭔가 키에 손가락이 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구조적으로 고속 타이핑 시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키 중앙을 정확히 누르도록 유도해서 적응을 하고 나면 오타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게 돼요. 이게 1.8mm의 깊은 트래블과 만나게 되면 장시간 타이핑 시 손가락과 관절의 피로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키캡 방식이 별로거든요. 매직 키보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도 거의 플랫한 방식의 키캡인데 MX 키스를 타건해보면 키 중앙을 정확히 누르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손가락이 타이핑하는 위치가 같을 수 없다 보니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언제는 중앙을 누르기도 하고 또 언제는 끝쪽 또 언제는 더 안쪽을 누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타건을 할 때 정말 거슬려요. 적응을 하면 된다곤 하지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매번 정확한 자리를 누를 수 없다 보니 이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지텍 기기인 만큼 최고의 멀티 사용성을 보여줘요. 세 대를 동시에 페어링해서 윈도우, 맥, 태블릿을 1초 만에 즉각적으로 오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LE뿐만 아니라 USB 수신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선으로 사용 시 끊김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백라이트도 되고 PC와 맥 간에 텍스트와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까지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해요. 키보드라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A1314 매직 키보드를 개선한 제품이 최근의 매직 키보드가 아니라 이 MX 키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이핑이라는 본질에 맞춘 설계와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생산선 도구가 된 거죠. 그만큼 순정을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훌륭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Stand up if you ready. Hands up if you ready. 우리가 맥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도구인 세 가지 키보드에 담긴 세 가지 철학을 만나봤어요.
오늘 재평가해본 AA 배터리 모델 A1314는 이제 단종돼서 만나기 어렵지만 나머지 두 개의 키보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구매를 고려하는 대상이 되는 키보드예요. 압도적인 미니멀리즘과 생태계 호환성을 가진 매직 키보드, 펜터그래프 구조의 키보드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 싶은 MX 키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저도 참 고민이 됐었는데요. 타이핑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무엇보다 맥 생태계의 완벽한 일체감과 터치 아이디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다면 매직 키보드로 가는 게 맞고요. 하루 종일 키보드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 맥과의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 윈도우와 맥을 자주 오간다면 큰 고민 없이 MX 키스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